전자가 파생 상품에 대해 거래세가 아닌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과세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내 부동산과 금융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종 부동자금이 사상 최대치로 불어났습니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하나은행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입 상품의 교역 조건이 2개월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재차 2000선 포인트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조민규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하루 만에 2000포인트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22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25%, 5.00포인트 상승한 2004.2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킴벌리 등 미국 기업의 실적이 호조를 보인 것이 국내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하며 코스피 지수는 2000포인트 위에서 장을 시작했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의 매도와 기관의 매수 공방이 이어지면서 오전 한때 1990포인트 초반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이후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결국 2000선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968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6거래일째 사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기관도 11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개인은 926억 원어치를 내던졌습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과 전기가스업, 의료정밀, 서비스업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철강금속과 은행, 금융업, 유통업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가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전날 대비 0.36% 하락한 137만 5천 원의 거래를 마감했고 현대모비스와 포스코, KB금융 등도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네이버가 중국 시장에서의 실적 기대감에 4.76% 급등했고 한국전력과 현대차, 기아차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터파크 INT의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표 여행주 자리까지 넘보고 있다면서요? 예, 인터파크 INT가 상장 2달여 만에 국내 여행사업 분야의 터줏대감이자 대표주인 하나투어와의 시가총액 차이를 100억 원대로 좁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개별 자유여행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인터파크 INT의 주가 강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인터파크 INT의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으로 7,910억 원으로 하나투어와의 차이를 160억 원까지 좁혔습니다. 하나투어가 행보를 보이고 인터파크 INT가 2% 오르면 하루 만에 여행주 시총 1위가 인터파크 INT로 뒤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상승이 이어지자 최근 우리투자증권은 하나투어를 제치고 인터파크 INT를 여행업종 최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패키지 여행이 정체를 보이는 가운데 젊은 층을 위주로 온라인을 통해 항공권과 호텔 등을 따로 예약해 떠나는 개별 자유여행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입니다. 배석준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인터파크 INT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개별 자유여행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수익을 내고 있다면서 1, 4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늘어난 7,610억 원, 영업이익은 26.6% 증가한 135억 원을 보일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터파크 INT가 급성장을 하더라도 하나투어의 여행 대표주 자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황용주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유여행 시장 성장에 따라 인터파크 INT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투어가 여행사업 전체 이익과 점유율 등에서 앞선다면서 성과급 지급제도 변경 등 일시적 비용으로 1분기 실적은 부진하겠지만 2분기부터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하나투어의 여행업종 대표주 자리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NX가 10년 만에 대규모 자사주 처분에 나선 것을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NX의 자사주 대량 처분 결정이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놓고 투자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NX가 자사주를 사들이는 주체가 다수의 대형 기관 투자자라는 점을 볼 때 장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NX는 전 거래일보다 5원 하락한 1,71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락폭이 미미하기는 하나 경쟁업체인 한샘과 리바트가 각각 1.54%, 3.28% 오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자사주 처분 결정이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NX는 전날 공시를 통해 자사주 400만 주를 시간의 대량 매매 방식으로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처분 목적은 유통 주식 물량 증대를 통한 주식 거래 활성화 및 투자 재원 확보입니다. 공시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자사주 처분 결정이 주가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여부를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NX의 자사주를 매입한 주체가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대규모 물량을 쏟아내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과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물량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NX 측 관계자는 우량 자산운용사를 비롯한 다수의 기관들이 자사주 400만 주를 장외에서 매입해 갈 것이라면서 매입 주체가 단기 차익을 노리는 세력이 아닌 만큼 장기적으로 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준기 현대증권연구원도 400만 주에 달하는 물량에 대해 기관 투자자의 수요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NX의 경쟁력이 입증된 셈이라면서 과거 난립하던 가구업체들이 정리되면 실적이 정상화 단계에 돌입하고 있고 실제로 5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회사 자체의 펀더멘털도 좋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조민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가 파생 상품에 대해 거래세가 아닌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과세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는 오늘 활동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회의를 열어 이같이 과세 방식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세개혁 소위위원장인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늘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파생상품 과세 방안에 대해 거래세 형태보다는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조세개혁 소위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위는 이달 내놓은 합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조세소위원회에서 세율 및 과세 대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 중에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거나 정부가 하반기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파생 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안을 담는 등의 구체적인 일정이 잡힐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국내 부동산과 금융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사상 최대치로 불어났습니다. 오늘 금융투자업계와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현금, 통화 등 6개월 미만 모든 금융상품의 자산 규모가 지난 15일 기준 715조 9,850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10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단기 시중 부동자금에는 현금 통화 외에 만기 6개월 미만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인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정기예금, 요구 불예금, 머니마켓 펀드, 양도성 예금 증서, 종합자산관리 계좌, 환매 조건 부채권 매도, 매출 발행어음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과 MMF의 잔액은 작년 말보다 각각 2조 원과 9조 원씩 늘어났습니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하나은행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김 행장에 대한 징계 내용을 조기에 공개하기로 하는 등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반면 하나은행 측은 과도한 경영 간섭이라며 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김종준 행장이 임기를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금감원이 김 행장의 징계 내용을 조기 공개하기로 하면서 양측의 긴장감이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제재심의위원회 결정 내용은 통상 시차를 두고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데 이번에는 제재 내용을 되도록 빨리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현재로서는 상황을 지켜볼 뿐이라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금감원이 민간 금융사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출입 상품의 교역 조건이 2개월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3월 무역 수지 및 교역 조건에 따르면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는 지난달 88.98로 1년 전보다 1.1% 올랐습니다.
이 지수는 1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올해 1월 0.6% 하락한 후 2개월 다시 0.3% 상승했습니다.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는 한 단위의 수출 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냅니다. 천재정 한은 물가 통계팀 과장은 원자재 등 수입가가 수출가보다 더 크게 내려 교역 조건 지수가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총 수출 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나타내는 소득 교역 조건 지수는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 상승과 수출 물량 증가에 힘입어 119.92로 작년 동월보다 7.9% 올랐습니다. 이 밖에 수출 물량 지수는 134.77로 1년 전보다 6.7% 올랐고 수입 물량 지수는 118.16으로 7.9% 상승, 1988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다수의 활동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준비 동향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사항이라서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현재 많은 활동들이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1일 오전 9시부로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한 통합위기관리 태스크포스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단기간 내에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가 있다면서 또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핵실험을 위장한 기만일 가능성도 우리 군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 현장 이어지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중국 베이징에서 베이징 모터쇼가 개막을 했습니다. 14개국 2천여 개 기업들이 1000여 대가 넘는 자동차를 전시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산업부 유주희 기자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베이징 모터쇼가 개막을 했는데요. 이번 모터쇼에 주목할 점이 있나요? 우선 중국이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라는 점 자체가 의의가 큰데요. 지난해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만 약 2,200만 대에 달해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이번 모터쇼에서도 중국 소비자들 경영한 1,134대의 차가 출품됐고요. 이번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차도 118종입니다. 특히 소형 SUV 차종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GM의 트랙스나 시트로행의 소형 SUV 컨셉트카, 광저우 혼다의 피트 등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단이 중심이었지만 실용성과 디자인을 중시하는 젊은 소비자 비중이 늘면서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번에는 특히 소형 차종이 눈길을 끌었는데 그렇다면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입지가 줄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 자동차 시장이 커지면서 시장이 세분화됐을 뿐 중국 부유층의 명품 사랑은 여전한데요. 10년 전 중국 길거리에서 보이는 수입차의 대부분이 폭스바겐과 아우디였다면 지금은 무수한 브랜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자동차 시장이 다양해지면서 미국의 링컨이나 영국의 맥라렌은 이번에 처음으로 베이징 모터쇼에 참여했습니다. 포르쉐는 박스터와 카이멘의 GTS 모델을, 벤틀리는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컨셉트카를 베이징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BMW는 마레해를 맞아 중국 시장만을 위한 호스 에디션을, 람보르기니는 아벤타도르 성룡 에디션을 선보이는 등 중국 시장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시관은 또 어땠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알려주시죠. 가장 기대를 모은 차는 현대차의 중국 전략형 콘셉트카인 iX25였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소형 SUV 모델인데요. 게다가 별에서 그대로 잘 알려진 배우 김지연이 직접 전시관에 등장해 이 차를 소개하면서 현대차 전시관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또 한기 중국에서 출시할 신형 제네시스를 베이징 모터쇼에서 소개했는데요. 이 차를 통해 현대차의 브랜드 이미지를 좀 고급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아차도 최근 출시한 중국 전략 차종인 K3S와 중국에서만 출시될 K4의 콘셉트카 등을 선보였습니다. 이 밖에 쌍용차는 소형 SUV 하이브리드 콘셉트카 XLV를 아시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차의 브랜드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만큼 앞으로도 현지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세 회사의 공통된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 기업들의 이 공세가 펴는 와중에 중국 안에서 국내 브랜드의 입지는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알려주시죠. 아무래도 중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가 짧다 보니 어려움이 많은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국산 브랜드인 GD와 치루의 1, 4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각각 37%, 25% 감소했습니다. 외국 합작 브랜드인 베이징 현대와 장암모드의 실적이 각각 11%, 45% 늘어난 것과 대조적인 수치입니다.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 해외 브랜드보다 뒤처지면서 중국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치루이가 16년간 사용해온 브랜드 로고를 바꾸면서 전면적인 쇄신에 나섰고, 비아디는 친환경차에 주력하기로 하는 등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까지는 디자인 베끼기 등으로 빈축을 샀지만 이제는 점점 중국 브랜드만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직 많이 앞서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른 중국 기업들에 따라잡히지 않으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유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서버 기반으로 구축한 개방형 스마트홈 통합 플랫폼을 공개합니다. 홍원표 삼성전자 미디어 솔루션 센터 사장은 개방형 생태계를 가정하고 만든 스마트홈 프로토콜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삼성 스마트홈은 안드로이드 4.0 이상 운영체제를 갖춘 스마트폰으로만 운영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안에 타이젠 OS 기반의 삼성 기어2와 기어5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홍 사장은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면 가전제품 제조회사, IT 솔루션 회사, 부품회사 등이 삼성 스마트홈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며 2, 3년 안에 스마트폰, 스마트 TV를 쓰는 것처럼 집집마다 스마트홈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세계몰과 이마트몰의 방사능 오염식품, 유해 장난감, 멜라닌 과자 등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 상품 유통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신세계몰, 이마트몰은 유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운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검사기관에서 판정한 유해 상품 정보를 대한상해 전자상품정보 사이트 코리안넷으로 전송하면 유통업체에 즉시 전달돼 판매를 차단하는 체제입니다. 소비자들은 유해 상품 차단 시스템 인증 마크가 부착된 쇼핑몰에서는 안심 쇼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삼성전자의 65인치 커브드 UHD TV로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를 넷플릭스로 스트리밍 해본 후기에서 화질에 대해서 극찬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비디오 스트리밍 업체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TV 제조업체와 손잡고 올해 봄부터 드라마 등 UHD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전자 UHD TV 화면이 환상적이어서 홈시어터 르네상스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노키아 휴대전화 부문 인수가 25일 마무리됩니다. 양사가 작년 9월에 발표했던 8조 원 규모의 거래가 7개월여 만에 종료되는 것입니다. 두 회사는 올해 1분기 내에 모든 거래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중국과 한국의 규제 당국 심사가 시간을 많이 끌었고 인도에서 진행 중인 노키아의 세금 소송으로 예상 일정보다 늦어지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 휴대전화 부문 이름을 마이크로소프트 모바일로 바꾼 후 스마트폰 분야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업체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센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